떨어지네. 좀 잘 붙어있는 포스트잇 없나? 헐, 뒷장까지 다 번졌네. 좀 안 번지면서 좀 진한 그런 마커펜은 없나? 워크숍을 앞둔 당신, 문구점만 가면 1시간씩 헤매시나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잘 쓸지 고민되신다고요? 현직 퍼실리테이터가 잘 사용하는 도구는 따로 있습니다. 아마 이 기본 도구 5종류만 있으면 워크숍 진행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제대로 된 도구를 사용하면 아이디어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전체적인 진행도 매끄럽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견한 도구들 지금부터 공유할게요. 기록 도구. 워크숍을 시작하면 일단 아이디어를 어디에 정리하느냐를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데요. 기록 도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전지입니다. 보통 책상 위에 펼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아이디어를 적거나 활동이 끝난 후에 벽에 붙여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데요. 전지는 A4 용지 8장을 합친 크기로 A1 또는 일절지라고 부르는 대형 용지입니다.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수량만큼 한 장씩도 구매할 수 있어서 예산이 적은 팀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10장 묶음으로 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전지를 선택할 때는 두께가 중요한데요. 종이가 너무 얇으면 마커펜 잉크가 뒷면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책상에 묻어나서 좀 난감한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를 방지하려면 평량은 70g 이상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 두께면 잉크 번짐 없이 깔끔하게 필기가 가능하고 종이도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종류는 필기용으로 많이 쓰이는 모조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이트보드. 보통 화이트보드가 구비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지보다는 더 익숙한 도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지와 비슷한 점이라면 모둠별로 논의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함께 논의를 해나가기에 좋고요. 다른 점이라면 빠르게 필기하고 또 필요 없는 내용은 바로바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조정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벽이 없는 공간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때 매우 유용한데요.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를 벽 대신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화이트보드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닌데요. 어떤 제품은 잘 써지지만 지울 때 얼룩이 남기도 하고 또 어떤 제품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동을 하기에 불편하기도 하죠. 크기가 너무 커서 보관이 난감한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용하는 화이트보드는 바로 이건데요. 접이식 화이트보드입니다. 가격은 정가 기준 세로형 4만원대 후반, 또 가로형은 6만원대 중반으로 나오네요. 이 제품은 이동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높이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손으로 들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도 가볍습니다. 또한 양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쪽 면을 다 사용하면 바로 반대쪽으로 돌려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이렇게 절반 크기로 줄여지니까 부담 없이 좀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개를 포개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아무리 가볍고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해도 화이트보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잘 써지는지와 잘 지워지는지겠죠.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화이트보드들은 지울 때 이렇게 얼룩이 남아서 사용하기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고를 때 글씨가 선명하게 써지고 지울 때는 잔여 잉크가 남지 않는 제품을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은 지금까지 그런 걱정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짐 없이 선명하게 써지고요. 가볍게 문지르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공동 기록이 가능하면서도 전지와 달리 간편하게 게시할 수 있고 또 화이트보드와 달리 기록도 계속 보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젤 패드를 소개합니다. 이 이젤 패드는 쉽게 말하면 3M에서 만든 대형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넓은 공간에 필기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점착 기능이 있어서 테이프 없이도 벽에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지를 벽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크기도 훨씬 크고 또 테이프와 가위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이젤 패드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벽에 바로 부착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죠. 특히 전지로 작업할 경우 책상 위에 펼쳐놓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그 앉은 자리에 따라 보는 방향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이젤 패드로 작업할 경우에는 태워놓은 상태에서 모두가 정면을 바라보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이동이 편리하고요. 높낮이도 조절되니까 필기하는 사람도 안정적인 필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절취선이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떼어서 어딘가에 붙이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때에도 논의 흐름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논의할 내용이 많아지고 참여 인원이 또 많아질수록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젤 패드는 그런 점에서 좋은 도구예요. 이 이젤 패드는 기본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 사용하면 리필용 패드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워크숍을 자주 진행하는 팀이라면 가장 추천하는 기록 도구입니다. 각 기록 도구의 특징을 표로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디어 정리 도구. 전지 화이트보드 이젤 패드가 전체적인 흐름을 기록하는 데 유용한 도구였다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리해야 할 때 유용한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 포스트잇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워크숍을 처음 진행할 때는 문구점에서 가장 저렴한 포스트잇을 사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좀 써보니까 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바닥에 떨어지고 또 끝부분이 자꾸 이렇게 둥글게 말려서 글씨를 읽을 때마다 다시 펴야 하는 그 번거로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죠. 붙였다 뗐다 해도 좀 잘 붙어있는 그런 제품은 없을까? 말리지 않는 제품은 없을까? 그러면서도 글씨가 좀 번지지 않고 또렷하게 잘 써지는 그런 제품이면 좋을 텐데. 이런 고민 끝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이 바로 3M사의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사실 포스트잇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3M사에서 만든 점착식 메모지의 이름인데요. 수많은 점착 메모지 중에서도 제품의 이름이 대명사처럼 사용될 만큼 인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제품력을 인정받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점착력, 두께, 잉크 번짐 여부 모든 면에서 저 역시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주로 76, 76의 이 정사각형 크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크기와 모양은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해도 무방하지만 이 크기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젤 패드와 함께 사용할 때도 정렬이 딱 깔끔하게 맞아서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색상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글씨가 잘 보이려면 진한 색상보다는 연한 색상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색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 색깔별로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점은 분홍색, 해결책은 하늘색, 아이디어 제안은 연두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색깔별로 의미를 나누어 정리하면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견 자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참여자들은 보통 특정 색상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색상에 이런 의미를 두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의견을 냈는지를 알아차리기가 쉬워지거든요. 아이디어 정리용으로 소개해드릴 다음 도구는 마커펜입니다. 처음에는 매직펜을 사용했었는데요. 쓰다 보니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펜은 글씨가 너무 연해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고 또 어떤 펜은 잉크가 빠르게 마르지 않아서 손이나 옷 같은 데 묻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펜은 반대로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어서 뒷장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대안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미국에서 열린 퍼실리테이션 컨퍼런스에서 한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니까 필기감도 꽤 좋고 가독성도 뛰어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몇 박스를 쟁여왔어요. 바로 이 샤피 유성펜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도구들과의 궁합을 높일 수 있는 선택 팁을 알려드리자면 색상은 검정이나 파랑, 굵기는 1mm 이상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가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진한 색상들이 어떤 배경에서도 좀 또렷하게 보이고 1mm 이상의 굵기여야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포스트잇이나 이젤 패드에 글씨를 쓸 때는 노란색, 하늘색 같은 그런 옅은 색이나 1mm 미만의 얇은 굵기의 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샤피 유성펜의 경우 색상도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기본 굵기가 1mm여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워크숍에 꼭 필요한 필수 도구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보조 도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면 언제 마무리해야 할지 좀 애매한 순간들이 생기곤 하죠. 이럴 때 시간 관리를 위한 도구가 마련되어 있으면 워크숍 진행이 훨씬 더 매끄러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보조 도구는 타이머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논의가 끝나야 하는 경우 타이머를 활용하면 참여자들이 스스로 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에 있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정도로만 시간 관리를 하고 따로 타이머를 구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개인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시간 흐름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동으로 볼 수 있는 타이머를 비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타이머는 바로 타임 타이머입니다. 구글 직원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구글 타이머라고도 불리는 제품인데요. 이 타이머는 특히 좀 멀리서 봐도 한눈에 남은 시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자가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참여자들이 스스로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타임 타이머의 경우에는 총 3가지 크기로 출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장 큰 제품과 중간 크기의 제품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멀리서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중간 크기 이상을 추천합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벽걸이용 후크가 있어서 걸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색깔이 다양하니까 워크숍 분위기나 팀 컬러에 맞춰서 선택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숍이 늘어지거나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시다면 한 번쯤 이 타이머를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 보조 도구로 넘어가 볼까요?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도트 스티커입니다. 도트 스티커는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의견을 모으는 등 투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꼭 특정한 제품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가능하면 스티커의 디자인과 색상은 아예 무작위로 구성되거나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새롭게 구매를 하셔야 한다면 몇 가지 구매 팁을 드릴 테니 참고해보세요. 저는 보통 이런 동그라미 모양의 스티커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문구점에 가보면 동그라미 스티커도 크기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어떤 크기가 가장 적당한 것 같나요? 이건 5mm인데요. 좀 작죠? 너무 작아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1.2mm인데 잘 보이긴 하지만 크기가 좀 커서 포스트잇이나 이젤패드 글씨가 좀 가려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8mm를 추천합니다. 8mm 정도의 도트 스티커가 비교했을 때 이런 정도의 스티커가 이렇게 눈에 잘 띄면서도 포스트잇에 적힌 글씨를 가리지 않아서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색상은 눈에 잘 띄는 투명한 색상이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보통 다양한 색상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 색상이 섞인 세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룹별 차이를 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흰색과 같은 색상이 자꾸 남게 되죠. 대부분의 투표가 차이를 두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색상으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처럼 도트 스티커는 긴 논의 없이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빠르게 모을 때 효과적인 보조도구입니다. 혹시 도트 스티커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워크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각 도구마다 사용되는 상황과 또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워크숍의 목적과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도구별 특성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 팀에 필요한 도구는 어떤 게 있을지 표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모두 캡처까지 잘 해두셨나요? 상세한 제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도구들 외에도 저만의 매력적인 도구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것들은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실습 콘텐츠에서 따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껴뒀어요. 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이 워크숍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도구 사용법이나 추천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회의가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생산적일 수 있도록 더욱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